네, 토요일 이 시간 머니왕 2부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예슬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우리 국내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지표까지 발표가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와 함께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이슈까지 시장을 정말 괴롭혔던 한 주였는데요. 그 때문인지 우리 국내 시장도 하루하루 오름과 내림을 반복했던 국내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 양시장 모두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떨지, 내 종목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고민이 많은 시간일 텐데요. 그래서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 전화 연결을 원하시면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간에 저희가 고민되는 종목 두 위원과 함께 깔끔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시간을 가득 채워줄 두 분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1시간을 가득 채워줄 두 분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날카로운 분석과 김도영 어드바이저 그리고 부드러운 전문가 나인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타이틀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요, 위원님? 아니요, 지금 계속 눈부셔가지고 오른쪽을 못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네. 오른쪽이 정말 올 화이트로 눈을 뗄 수 없는 패션을 이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김도영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컨셉 없고요. 네. 새로 샀는데 오늘 입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입고 왔습니다. 네. 새 옷을 오늘 착장을 그쵸. 입고 오신 거군요. 네. 오,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죠. 나인원 위원님께서 패션을 좀 기대해라 라고 아하. 예고를 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좀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계절이 바뀔 때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오고 보니까 지금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언젠가 한번 제가 충격적인 패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양쪽이 흑과 백으로 완전히 대비가 되는 만큼 오늘 두 위원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재치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겸비한 두 위원이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좀 순환을 보였는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섹터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글로벌 AI 산업의 빅7, M7 기업들의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확인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좀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에 대한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PC 물가 지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로 휴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월화, 목금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도 어린이날과 이제 좀 연휴, 그 휴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포인트를 잡고 수익에 대한 것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테마, 그런 섹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반도체,
재도약의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저번 주 비중을 40%로 줄였던 것을 다시 한번 60%로 확대를 하는 재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I 센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34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이제 그 투자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거나 캐파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을 아마존이 다시 한번 12조 이상에 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단행하면서 성장에 대한 동력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산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과 돈을 벌기 위한 준비를 한 기업과 돈을 벌 사업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보수적인 기업 이게 한 4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 산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아직 아웃풋이 확대되진 않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이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구글의 실적 발표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리고 국내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의 우상향 기조를 더욱더 확고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사업에 대한 규모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바로 테슬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산업에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죠. 따라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8,860억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 차트 한 번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적을 발표하는 그 구간에서의 조정폭이 좀 나타났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과열에 대한 고밸류 이쪽에 대한 그 해소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일 다시 한번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20선에 대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BM 그리고 낸드, D램 할 것 없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과 M15X라고 하는 청주공항에 대한 재개, 원래는 낸드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HBM으로 전환시키면서 다시 한번 성장 가도를 달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부를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HBM3E 8단 같은 경우는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 12단H, 12단에 대한 것과 HBM4 같은 경우는 TSMC와에 대한 코어스 공정을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기술적인 그 발전이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CXL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AI,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AI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핵심이 바로 냉각과 서버와 전력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버 관련된 탑픽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GPU라든지 후공정 패키징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전력과 냉각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진전기 정도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것에 비중을 60% 실었다라고 한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좀 있으면은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에 휴일도 많고 그러면 이제 나들이를 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과 에스테틱. 원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에서
화장품과 에스테틱 부분에서는 비중 한 15%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앞둬져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에 대비해서 2일 정도 연휴가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인 관광객이 인바운드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일본인 관광객은 서울에 대한 관광이 가장 좋게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지역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면세점 실적 개선 그리고 에스테틱 이쪽에 대한 코스적인 관광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테틱 부분은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부분은 이전에는 대중 수출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미향 수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실리콘2. 제가 실리콘2는 작년 한 7월, 6월 정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3월 중순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동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향 매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VT라고 하는 회사는 다이소에 가면은 이제 제품이 있는데 솔드아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국내 관광객들이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대한 방문 비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도를 높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있었던 작년 11월에 있었던 고점을 이제는 뚫고 다시 한번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까지 지속적인 상승 동력 기대감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하나에 대한 산업이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죠. 바로 조선 섹터.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형주들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중은 10% 정도로 유지를 하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다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오는 구간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가적인 1차적인 수혜, 두 번째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Q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도크가 다 차여 있어서 추가적인 Q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좋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안정적인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2분기부터 수익성에 대한 레벨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세븐에서 12만 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 대한 안착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강력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이전에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고점을 전일 굉장히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14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5월 달이 시작되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략적인 구간과 약간 더 디테일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5월 달 좋은 수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까지 올 화이트 오늘 천사 컨셉이죠. 김도영 위원의 다음 주 시장 공략 섹터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와 글로벌 국내 이슈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의 전략은 무엇일지 올블랙 나인원 위원님,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앞에서 워낙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보도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도 미 증시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급등락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장중부터 미국 나스닥 선물의 어떤 급락 그리고 이후 저녁 시간대에 정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다우지수가 뭐 700포인트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30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지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사실상 우리 시장에도 또 훈풍을 좀 불어일으키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좀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은 지겨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도대체 언제까지 반도체일까? 뭐 다른 개별주들 바이오도 좀 움직이고 이래저래 좀 반응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반도체가 제일 먼저 하락을 하고요. 시장이 반등을 줄 때도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금융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크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엔비디아.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지구상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말을 딱 드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인텔도 있고 메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기타 등등의 회사도 AI 칩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은 다 합니다. 근데 굳이 비교한다면 레벨 1부터 10까지를 놓고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레벨 10이라면은 그 외 회사들 레벨 3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능은 하지만 그 성능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오류의 횟수입니다. 이 오류의 횟수,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는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어떠한 기업도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젠가요 그제 퀄컴에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좀 내놓으면서 조금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상당히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하드웨어 경쟁보다는 어찌 본다면 소프트웨어 경쟁에 더 치열합니다. 하드웨어는 모두가 지금 나서고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었던 NPU, 즉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이 유닛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있는 퀄컴사와의 어떤 연계성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사실상 AI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점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이 프로그램이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 계산이 필요하겠죠.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때 들어가는 것이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엔비디아의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엔비디아는 뭐 같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한 3초 만에 처리할 것을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등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는 30분, 심지어는 3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찌 본다면 그것을 제가 정확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오류의 횟수가 상당히 적은 것은 결국 엔비디아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흥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또는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HBM과 관련된 여러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AI 하면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전력하면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태양광 기업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하니까 우리나라에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파생되는 테마도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그러한 테마까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의 반도체의 어떤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단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는 전일 시장의 자금을 싹 다 끌어 모았었던 YC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살짝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기존의 SK 하이닉스의 중심의 어떤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면 이 바톤 터치가 삼성전자를 좀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그동안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치고 나갔다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거나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떤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관련 기업들을 거래를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 주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AI, HBM,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은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0%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전력입니다. 자, 반도체 전력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너튜브 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뭐 깨톡 아니면은 뭐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그 푸른 창들 그런 것들 있죠. 서비스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비스가 멈춘 적이 없죠. 서비스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내내 소위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백단에 이제 AI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가는데 거기에 아주 뜨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 또는 AI 프로세서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상 쿨링을 해주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냥 스스로가 기판을 녹여버릴 정도로 엄청난 고온을 가지고 갑니다. 또는 120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쿨링이 들어가는데 이 발열이 왜 발생하는가? 그만큼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자, 전 세계적으로 뭐 알리백이다, ESG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주춤했지만 이 어마어마한 어찌 본다라면 규모의 성장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좀 무너질 때 또는 반등할 때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또는 대원전선,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변압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앞서 말씀드렸었던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주가 추격 그리고 거래까지도 해볼 수 있겠으며 비중 역시 30%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모멘텀입니다. 개별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 또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공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주가가 하루 왼종일 거래 대금이 1억, 2억, 3억밖에 안 했던 게 뉴스 나오자마자 갑자기 거래 대금이 10억, 50억, 100억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런 시세들은 사실 그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는다라면 거의 고점 찍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그것들 중에서도 그 다음날까지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지라 이런 어떤 개별적인 뉴스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장중에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각 증권사별로 키워드 검색해 놓으셔가지고 특징주라는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해 놓으시면 장중에 어떤 뉴스에 의해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급등락하는 종목을 조금 더 빨리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즉 갑자기 5억, 10억 하던 평균 거래 대금이 100억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정말 좋다가 아니라 100억 증가한 그 다음날까지도 200억, 300억 이상 증가를 해야지 추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체크를 하신다라면 뭐 개별주까지도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테고 되도록이면 비중 자체는 작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 전체 운용 자금의 15% 이하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의 전략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 흑과 백의 컨셉이라 뭐 전혀 다른 섹터를 공략할 줄 알았는데 역시 전문가들의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두 위원의 전략을 좀 참고해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자,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위원의 전략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청자분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변동성이 이렇게나 컸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떨지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두 위원과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전화까지 주셨을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요. 아, 하나마이크론이요. 그 비중과 그리고 네,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27,000원에 비중 10%요. 네, 하나마이크론 27,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김도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마이크론 이번에 35,000원 돌파를 하지 못한 이후에 4월달 조정을 좀 나타난 구간이죠. 4월달 초부터 해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아실 것입니다. 주된 포인트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HBM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낸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HBM에 대한 추가 납품 기대감, 그 뒤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2.5D 패키징 기술에 대한 지금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삼성전자의 2.5D 패키징 이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7,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상당히 저는 매수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강하게 뚫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지금 한 4개월 정도 흐름을 그 약간 박스권에 대해서 횡보에 대한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에 대해서 다음 주 삼성전자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동사의 2.5D 패키징과 낸드 시장에 대한 확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돌파되는 그 구간에서는 저는 목표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말고 약간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을 38,000원에서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이 밑에 있는 가장 최하점이라고 하는 2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업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도영 위원의 전략을 토대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나레나노텍이요. 나레나노텍이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8,350원에 20%예요. 네, 나레나노텍 8,3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네요. 현재 종가 대비 약간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디스플레이와 관련돼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OLED 또는 2차 전지와 관련돼가지고 장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은
제조 장비가 아니라 완성된 부분들에 있어서 뭐 건조라든지 또는 테스트를 해주는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본다라면 신규 상장한 지 좀 오래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이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이렇다 할 테마에 엮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례지만 매수하신 지가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1년 넘었어요. 1년이요? 네. 아마도 급등하고 많이 내렸을 때 좀 매수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23년도 6, 7월 달에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도 없습니다. 거래 대금도 없고 그리고 지금 OLED와 관련돼 가지고는 장비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신규 장비가 지금 현재 신설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반도체입니다. OLED도 반도체고 마이크로 LED도 반도체지만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좀 제껴두고 AI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어떤 뭐 상승이라든지 급등에 대해서는 정말 뜬금없이 좋은 소식,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어려울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최소 적어도 하방 놓고 보았을 때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지루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 지금 현재 내가 현금이 필요하고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뭐 손절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기간이 좀 된 종목이었습니다. 나래 나노텍이었고요. 현재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단기간의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5,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져가는 쪽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시청자분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한화엔진입니다. 매수가는 13,500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네. 위원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엔진 이번에 그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상당히 잘 보여줬죠. 조선업황에 대한 상승 흐름이 조금 기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동사가 이제 조선 관련된 부분 말고는 2025년부터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꼽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반영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4월 달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매수를 하실 때 고점에서 비중을 좀 많이 담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단기적으로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선 그 숟가락만 먼저 올려주시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사용하셔야지만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눌림목 공략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크신 게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500원에서부터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16,000원까지 상승에 대한 동력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되는 그런 구간은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강하게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인하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이시라고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3,5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나인원 의원님. 네, DR텍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3,700원이고요. 비중이 좀 많이 큽니다. 70%네요. 이분이 또 2년 후에 은퇴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현재 손익을 안 보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 DR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애견 쪽과 관련돼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아마 엑스레이 그 장비가 거의 살짝 과독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방암과 관련된 엑스레이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여러 엑스레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주식이 2023년도에 주가가 큰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는 펀더멘털 때문도 아니었었고 앞서 말씀드린 엑스레이 기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뢰를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시장에서 눈을 씻고 찾아도 관련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억지 테마에 엮이면서 시가총액도 작고 하다 보니 급등세를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디알텍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던 전력은 없으며 어떤 테마에 엮임으로써 그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테마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은퇴 자금으로까지 고민을 하신다니 좀 신중히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 또는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오랜 시간 동안 좀 봐왔던 종목인지라 정말 모멘텀이 없다라면 말 그대로 조금 오르고 깊게 하락하고 조금 오르고 깊게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지라 3,000원대를 최종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뭐 본인께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비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빨 꽉 깨물고 2년 뒤 뭐 어떤 테마에 엮여서 내 매수가 이상으로 급등하는 시세를 기다려 보시던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2,8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좀 악성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비중을 줄이실지 여부는 뭐 본인께서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은퇴 자금으로 쓰고 싶다고 하셨던 디알텍 이 종목은 3,0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시청자분께서 비중 축소의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요즘 오르는 종목과 또 섹터만 오르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서 오늘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두 위원의 전략을 토대로 이 투자에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담은 오늘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고요. 두 위원의 지난 종목 점검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LS 이 종목이요. 네. 묵직한데 한 주 만에 상승률이 굉장했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는 9%대 상승률로 또 마감을 했거든요. 네.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추가 전략 다른 게 있을까요? 홀딩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선물 같은 선물을 좀 드린 것 같아요. LS에 대한 흐름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표 평가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 LS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사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사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LS를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사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LS를 사셔라 라고 표현을 드린 그런 종목이죠. 다시 한번 1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안착 여부 이후에 조금 더 지속적인 성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요. 구리 가격에 대해서 사실 LS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으로 대장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만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위원님. 어제까지 큰 상승이 나왔던 LS 추가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한 종목 더 에이스 부탁드려볼게요. 바로 TS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죠. 이 종목은 3월에 공략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제 또 장 후반 들어서 급등 나오면서요.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죠? TSE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는 전화 상담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홀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4월달 들어와서 지금 TSE가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하고 종가 기준은 7만 9천 원. 3일 연속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의 국내 테마, 국내 산업
어느 쪽인가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면 충분히 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도 수익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TSE가 이번 8만 원 안착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은 높아져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높아지면서 8만 5천 원 목표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는 여전히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어제까지 또 급등이 나왔던 김도영 위원의 이 종목 TSE 걱정 말고 보유하자. 목표는 8만 5천 원까지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나인원 위원의 종목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먼저 4월 15일에 네. 공략을 했던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어제까지도 진짜 뜨거웠습니다. 네.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 박스권 부인 상단 3,0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정말 말 그대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재롱전기라든지 여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사실 꼴등주입니다. 예, 시가총액 가장 작은 것에 반해서 지금 전력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때 참다가 마지막에 좀 움직이는 격인데 아무래도 좀 매물대가 많기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500원대에서 매수 그리고 상방에 3,000원 돌파 못하면 매도 3,000원을 돌파하면 끌고 가는 전략 즉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당분간 유지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명전기 2,500원대를 저점으로 매수 그리고 3,000원을 돌파하면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이 종목 2월에 공략한 종목이고요. 네. 지금도 충분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종목인가요? 일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일단 아마도 미리 어제나 그제 좀 매도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100만 주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외인가 기간에 물량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출회가 된 구간이기에 일단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38,000원대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최종 전량 매도 차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뭐 38,000원 이상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혹여 계시다라면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짧게 보는 관점에 접근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까지 AS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AS 두 위원과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새로운 종목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주 만에 또 LS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할지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이번 주도 좀 LS 이 종목 같은 종목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작은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렇죠. 오늘 네. 어떤 종목인가요? 반도체 안에서 한솔 아이원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움직임이 좀 횡보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한 이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노광 장비 업체의 신규 고객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도를 높이지 않고 있지만 극자외성 노광 장비에 대한 파츠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혜가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비 모듈 신규 출시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 근래 들어와서 EUV 이게 바로 노광 장비죠. 따라서 EUV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다시 한번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그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고점이라고 하는 10,000원이라고 하는 선을 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를 벌써 거의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 다시 한번 하반기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신규 아이템은 쿼츠를 대신하는 그런 제품을 장비사를 통해서 3차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아이원스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은 가벼운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인 만큼 더 큰 상승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 네. 이번 주 종목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FST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자주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는 기업인데 EUV 장비, 즉 노광 장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펠리클을 생산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산 설비를 확장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요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일단 펠리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당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부품당 가격이 뭐 대략 한 3천만 원 내외인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출처이고 특히 지금 현재 FS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 역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섹터의 어떤 반등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동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새로운 공략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김도영 의원은 한솔 아이원스, 나인원 의원은 FST입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이 시장, 다음 주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오늘 김도영 의원님, 네.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갈로면 간다? 오. 네, 갈로면 간다. 선익 시스템이 전일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고점에서 잡았을 때도 이제 물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종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필옵틱스를 추천드린 이후로 한 290%, 300%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은 굉장히 세론이 나타날 수도 있는 달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2의 필옵틱스, 제2의 유리기판, 뭐 선익 시스템, 그리고 FST처럼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월의 성공 전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종목은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번 달을 뜨겁게 했던 유리기판 공략주처럼 5월에 제2의 유리기판 공략주들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나인원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무료 방송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앞서 어떤 종목을 상담하셨던 분께서 전화 끊기 직전 이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투자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4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가족분들이 상당수가 월간 단위 계좌가 좋은 어떤 결과를 좀 내었는데 그 방법과 기법과 전략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4월 한 달간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오히려 시장을 내 물린 종목을 쳐다만 보셨던 분들, 기회비용을 날리셨던 분들은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참여들 하셔서 뭐라도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의 무료 방송까지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뿐만 아니라 5월의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제대로 된 공략주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 대비 저희와 함께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